7월 29일 날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는 그동안 당정과 함께 포스코 ENC, DL건설 등 주요 중대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사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산업 현장의 논의가 실효적인 산재 예방으로 이어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종합대책도 발표하였고 국정감사 기간 중 TF 소속 의원들의 산재 예방 관련 의정 및 감사 활동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산업재해 현장의 목소리와 노동안전종합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정 차원의 산업안전 입법과제를 마련해서 발표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재예방 TF 김지영 단장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욱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훈기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염태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홍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나머지 의원님들도 도착하는 대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지영 산재예방 TF 단장님의 예. 제가 가장 중요한 한 분을 또 빠뜨린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님으로 임명되신 분입니다. 류현철 본부장님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빠뜨렸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지영 단장님과 류현철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지영 산재예방 TF 단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노동위 간사이자 산재예방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오늘 산재예방 TF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과제 발표에 함께해 주신 유현철 신임 산업안전보건본부장님을 비롯한 언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단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난 6일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7명의 노동자분과 유족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사고 현장의 수습을 위해 헌신해 주신 구조대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더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제1의 책무입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안전한 일터를 최우선 과제로 중대재해 감축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재예방 TF는 출범 직후 당정은 함께 안전사회를 만든다는 일념 하나로 현장 곳곳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경영계, 노동계와 만나 법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개선점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TF는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동안전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총 17건 중 7건 이외에 산업안전 관련 법안 3건을 발의해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재조사 보고서 공개, 다수 반복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안전의식 확산은 물론 실효적인 제재가 그 핵심으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일터가 선행돼야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간 TF의 고민과 활동이 담긴 이번 법안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추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님이신 유현철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입니다. 먼저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울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저로서는 굉장히 무거운 짐과 책무를 지게 되었다는 생각을 새삼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당과 함께 지난 9월 15일에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담아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에 노력해 주시고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김주영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로서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작업 중지권 및 명예산업안전관 감독관 제도의 확산, 더불어서 노동자 참여권을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를 정상화시키자, 또한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자라는 등의 주장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한 시민사회의 의지를 담아 활동해왔던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다양한 관련된 입법사항들을 말씀드리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감개무량하기도 합니다. 대통령님과 산재예방 TF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장관님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당의 법률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여 산업재해 근본적 원인 해소를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이후에는 노사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출근할 때 모습 그대로 웃으면서 퇴근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재해 감축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가의 위험성 평가에 비롯한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새롭게 재정비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산재예방 TF 위원님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으로 매진해 오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좋습니다. 우리 새로 임명된 본부장님에 대한 당부 말씀도 좋고요. 국정감사 소위도 좋고 현장 방문 소위도 좋습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을 1분 정도씩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진욱 우리 의원님부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정진욱입니다. 지난 7월 말 산재예방 TF 만들어서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또 한 번의 비극을 맞으면서 사실은 안타까움과 함께 또 무력감도 느낍니다. 과연 우리 노동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전을 보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울산화력 7분 노동자와 유족께 깊은 애도와 한없이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사고는 우리의 산업안전체계가 정말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면서 재해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제거하는 선제적 정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TF에서 논의해온 위험공정 관리 체계 정비, 중장비 안전 규정 강화 등 개선 과제가 실제 제도와 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과 더 많은 노력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산업 재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윤기 의원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이윤기 의원입니다. 앞서 이제 많은 위원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산재 예방 TF인데 산업 현장에서 계속 그 중대 산재가 발생하고 많은 분들이 희생당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산재 예방 TF가 좀 더 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난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피폭 사고 이게 중대재해 판정이 아직 안 나고 1년 반째 시간을 끌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일부 그 삼성전자를 대변하는 듯한 고용부의 그런 입장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좀 촉구했고 그리고 KT에서 지난 연말에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에 3명이 자살하시고 6분이 숨지셨는데 이런 정신적 산재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좀 관심 없고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속한 과방에는 연구자들이 많아요. 박사님들도 많고 연구 관련 공공기관이 많은데 여기에 노동이사제 도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국감에서 깊이 좀 짚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기 TF에서 같이 좀 해결해 나가도록 함께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산재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대통령이야 모든 분들이 기울이는 만큼 저는 이번 정권에서는 좀 획기적인 대책이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호 의원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인천 서구 이용호 의원입니다. 말씀하신 바들과 같이 울산의 이 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 사고로 7분께서 돌아가시고 또 2분이 또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심심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다치신 분들은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장례 절차도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것은 이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신속하고 엄중한 재발 방지 대책, 필요한 수사와 처벌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제주도에서는 새벽 배송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를 꾸려서 이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대책을 또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실효적인 대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를 거치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안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마당이기에 오늘 그와 같은 법 개정안들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내일 또 법안 소위도 예정돼 있고 정기국회 내에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밝히는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개선, 또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사고 사망 만인율 감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재명 정부 5년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염태영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저는 산재 예방 TF 중에 국토교통위 소속입니다. 산재의 30-40%는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안전 불감증이 일반화되어 있는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 더 이상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에서도 여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감 중에는 세종 안성 고속도로 현장에서 붕괴 사고, 여기는 구조적으로 두어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장 감독관은 발주처 감독관이 있는데 발주처는 이런 큰 재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그 법적 근거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발주처 감독관이 현장에 있더라도 이런 큰 재해 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실을 운영하게 돼 있고 그것이 시범적으로 지금 2곳이 운영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세종 안성 고속도로에는 이 안전관리실이 운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이를테면 그 이유는 8명의 안전관리 전담 인원이 전부 시공사 소속이다 보니까 실제로 외부 기관의 안전관리실을 운영하는 것과 또 내부적인 그 시공사가 직접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안전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분명히 분리시켜서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것을 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저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실 운영이 좀 더 시범 운영이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이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법 제안과 관련돼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지금 이제 국토위에서 대표 발의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건축 과정에 대한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건설진흥진흥법 이런 것들이 지금 대표 발의돼서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 안전과 관련된 법안 처리와 또 구조적인 문제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홍배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박홍배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6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하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저희 산업재해 예방 TF 위원이신 김태선 의원께서 사고 발생 후 9일 내내 수습하는 9일 내내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김용훈 장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관계자 여러분, 또 국토교통부 관계자 여러분, 소방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께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한 신속한 조사 그리고 책임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요구조자들의 가족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께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왜 그분들께서 그런 사고를 당하셨는지 그 원인을 밝혀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비극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은 더 이상 위험한 현장에만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주 6일 69시간을 일하다 새벽 2시에 전신주와 충돌에 사망한 제주 쿠팡 택배 노동자, 그리고 6일 연속 심야 야간 노동을 한 뒤 사망한 SPC 노동자, 유명 카페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주 80시간을 일하다 사망한 20대 청년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로사를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했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많은 위원들께서 과로사나 자살, 질병과 관련한 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 부분도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은 이제 더는 사고 나면 조사하는 방식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고 대응에서 사고 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제도와 현장, 감독 전반을 새로 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전 사업장 제로 베이스 안전 점검 역시 그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재해 예방 TF가 준비한 입법 과제도 같은 방향입니다. 현장의 경고를 법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끊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산재 예방 TF 위원으로서 일하는 모든 국민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나라, 이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영 산재예방 TF 단장님으로부터 2025년 정기국회 추진 입법 과제 부분들을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된 그다음에 고용산재보험료 중립법 관련된 그리고 나머지 산업안전보험법 관련된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산재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이라든지 미지급된 보험금 급여의 수거권 상속 순위 규정, 그리고 근로복지국공단의 보험급여 관련 사업장 조사에 당사자 및 대리인의 참여권 보장 등 이런 내용이 있고요. 나머지 7건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 공시제가 있습니다. 보면은 안전보건 공시제가 있습니다. 이 안전보건 공시제는 기업의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공시를 통해서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주, 공공기관의 장에게 산재 발생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재조사 보고서 공개, 산업재해 원인 조사 범위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재해 원인 조사 결과를 공개를 통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재해 원인 조사 시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한 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재해 원인 조사 범위를 현행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를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험성 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데 또 노동자 참여도 강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근로자 참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명예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을 통해서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추천된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입니다.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산안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일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을 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일관성,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산재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산업안전보건 주요 정책 심의 등을 수행하는 안전한 일터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과징금 제도 신설입니다. 다수 반복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선정을 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 9가지의 산재방 TF 입법 추진 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혹시 어느 분이신지 신분을 밝혀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경제 이시은이라고 하고요. 당 지도부가 앞서서 좀 정청래 대표님도 CEO 이제 사업장의 안전책임 강화 의무라든지 황명선 최고위원님도 징벌 손배 3배 법안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이번에 중점과제에서 논의하지 않는 건지 또는 TF랑 별개로 논의되는 건지 상임위 차원인 건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그 법안에 대해서 아직 검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선 중점적으로 한 것은 지금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저 뒤에 먼저.
그리고 뭐 중대재해 동시에 2명 이상, 3명 이상 사망 시 공공입찰 처녀 대상하는 것도 2년에서 3년으로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이번 입법 사항에 반영되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그거는 산안본부에서 지난번에 발표했던 내용이 있는데 지난번에 발표됐던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입법 사항이 이번에도 반영이 됩니다. 이번 입법 사항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으로 우선 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부과하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성주 기자님. 네, 머니투데이 이승주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부과만 정해져 있고 하한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논의를 통해서 뭐 개정 절차를 밟는 건가요? 지금은 우선은 이제 이런 조항을 먼저 좀 만들어 두려고 하고요. 하한에 대해서는 그건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오늘 발표한 내용은 최선을 다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할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 없으신가요? 더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희를 다음 순서로는 또 저희 내부적으로 비공개 회의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없으시면은 공개 회의는